인분 교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몇 년 동안 제자를 때리고 노예처럼 부린 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인분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난 교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학교 같은 과 학생 사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 과제와 자기 집 청소는 물론 군대에서처럼 피해 학생에게 취침 점호를 시키는 등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밤새 게임을 대신하게 하면서 게임 레벨을 올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생이던 아들의 몸에 가족들이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건 지난달 6일 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지금 한다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오셔야만 얘기해주세요. 담당 의사는 이 학생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환달기가 있었어요. 환달기 보이고 잠시는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 너무 젊으신 나이였고 갑자기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드물죠. 학생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다쳤다고 했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상처만 가지고는 이렇게 몸이 붓거나 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검사 결과 비뇨와 피부, 정형, 안과 등에 걸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등과 허리에는 붉은 피멍이, 양팔과 다리는 심하게 부어 올랐고 심한 빈혈까지 몸에 성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 손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곳까지 있었습니다. 기도가 3분의 1이 내가 앉아있어요. 소변이 나올 때도 보면 이렇게 찌증도 안 나오게 헛풀려서 나와요. 소변줄이 이렇게 조금 밀려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소변이 다른 데로 샌다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했던 이 대학생이 변한 건 지난해부터였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애였어요. 저희도 그래서 좋아했고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두워지고 말 수도 없고 안 피던 담배를 피웠으니까. 어렵게 입을 연 피해 학생에게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2014년 초 제대 후 복학하면서 만난 같은 과 동기로부터 1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동기 학생은 학교 내에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등 부유한 집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동기 학생이 일자리를 소개하며 둘은 친해지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형이 와가지고 일을 같이 도와서 할 거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걔네 집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졸업 후 함께 일하자는 동기생인 가해 학생의 제안, 취업난 때문에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그 제안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상하게 잘해. 저랑 남편이랑 걔 말을 믿었다니까. 치과 의사인데 나중에 이사를 키워서 지금은 폐기물만 소각하지만 나중에 소각장까지 같이 해서 크게 키울 거다. 그런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대가는 무시무시한 폭력이었습니다. 일을 못한다며 시작된 주먹질은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금속 옷걸이로 만든 쇠뭉치에 맞아 머리에 피가 나기도 했고 성적 학대까지 있었다는데 그런 상처 때문에 피해 학생의 속옷은 저렇게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자취방에서 하루 24시간을 거의 함께 보내며 가혹행위는 갈수록 심해졌다는데 학과 과제는 기본,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밤을 새워 게임을 대신해서 가해 학생의 게임 레벨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새벽 1시에는 군대에서 하던 점호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밤 12시나 1시에 저를 깨워요. 그러면서 했던 게 제가 자는 동안 해야 되는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그 점호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게임을 돌리는 거고요. 이게 밤새? 네. 만약에 제가 같은 걸 제가 많이 봤다.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또 폭행을 또 가해지는 거고요. 당시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은 매일 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제 우는 소리랑 잘못됐다는 소리나 그런 소리를 들었었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새벽 2시, 3시 아니면 4시 이때쯤에 부탁한 것 같고 깨우는 거는 한 오전 한 10시, 11시 이때쯤이나 돼서 그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이웃의 말처럼 매일 오전 가해 학생을 깨우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
나 지금 10시거든? 좀 더 잘 거야? 10시 반 정도에 깨워줘, 그러면? 가해 학생은 또 피해 학생을 자신이 잘 데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도 시켰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이런 상황을 쉽사리 거역할 수 없었다는데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만행이거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심해라. 지금 당장 전화를 하는데 당장 뛰쳐나올 그 슈퍼 애들 몇 명 있고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걔랑 일단 제 가족을 거론하고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교수가 병원 진료를 받게 하면서 또 병원에서 이를 가족들에게 연락하면서 피해 학생은 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재력가 집안의 자제라는 가해 학생의 말도 상당 부분 거짓이라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임분 교수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학교 친구들 간에 벌어진 이 사건.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멀쩡한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이제 빠져드는 것이 이게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취직이 잘 되고 대학교 졸업만 해도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 많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어떤 힘에 굴복을 했을까요? 너무나 미래가 암울하니까 그게 이제 이 청년들을 결국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간접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죠. 현재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원해서 몇 대 때린 적이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 학교 동기 간에 벌어진 이 같은 일 또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